안녕하십니까, 에듀공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이트 글라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사이트 글라스를 다른 말로는 투시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왜 투시경이라고 부르느냐? 사이트 글라스의 가장 기본적인 설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배관 도중에 이렇게 동그랗게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이트 글라스의 종류나 그 모델에 따라서는 좀 이 모양과 다르게 생긴 사이트 글라스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라고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요. 일단 제가 냉동 장치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보통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트 글라스는 이렇게 동그랗게 설치가 되고, 이 동그란 그 틀 안에 사이트 글라스잖아요. 글라스 뭐야? 유리란 말이야. 그래서 투명한 유리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투명한 유리가 설치되면 배관 도중에 있는 유체를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 글라스라는 거는 배관을 이용하는 장치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냉동 장치 같은 경우는 배관 내부에 냉매가 흐르니까 냉매의 상태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수배관이다, 물이 흐르는 배관이다 그러면 물이 지나가는 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일 배관에도 설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일 배관에 설치해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윤활유라든가 기타 기름, 연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다든가 요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 글라스, 다른 말로는 투시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트 글라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배관 도중에 설치해서 배관 내부에 흘러가는 유체의 성상 혹은 유체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이트 글라스의 목적이고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이트 글라스를 활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느냐? 자, 요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배관 도중에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펌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체를 이 왼쪽 방향, 화면에서 봤을 때 왼쪽 방향으로 수송을 시켜야 된다, 이쪽으로 수송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했을 때, 자, 요 사이트 글라스 앞에다가 체크 밸브를 설치합니다. 이 체크 밸브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역류 방지 밸브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체가 한쪽 방향, 이 왼쪽 방향으로 흐를 때는 열려주고요, 반대로 이쪽으로 흘러나올 때는 잠겨지는 요런 것들을 체크 밸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상 상태에서는 유체가 이쪽으로만 흘러갈 거고요,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거는 사이트 글라스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 펌프가 동작이 정지되었을 때 여기서 요 라인 쪽에 잔류하는 유체는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 게 확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외의 유체가 흘러나오는 거는 사이트 글라스에서 확인된다면 그거는 뭐예요? 체크 밸브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요런 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크 밸브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방금 뭘 한 거예요? 체크 밸브의 이상 유무를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 편에 예를 들어서 밸브가 설치되었다, 뭐 게이트 밸브라든가 글로우 밸브가 설치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밸브를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펌프가 운전하게 된다면 유량이 확 지나가는 게 보이겠죠. 왼쪽으로 확 지나가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유량보다 어느 순간 유량이 좀 줄었어. 평상시에는 요 사이트 글라스 전체가 예를 들어 이제 수배관이다,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물이 한 반 정도 줄어든 거야. 요 배관상에서 보니까. 그 말은 뭐예요? 밸브 어딘가 막혔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로 밸브를 꽉 잠궜어요. 꽉 잠그면 펌프를 돌리더라도 유체가 지나가면 안 되지, 물이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펌프를 돌려보니까 물이 막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야? 밸브에 누설부가 생겼다거나 밸브판이 어딘가 헐렁해져서 지금 지 역할을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밸브를 교체한다든가 수리를 한다, 혹은 뭐 청소를 한다, 요런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글라스의 기본적인 그 설치 목적은 뭡니까? 유체의 흐름 방향도 확인할 수 있고, 유체의 유량을 봄으로써 기타 장치, 뭐 밸브류, 뭐 이외에 뭐 스트레이너 여각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막혔는지 아니면 이물질이 지나가는지 요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목적으로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거는 사이트 글라스의 기본 목적이기 때문에 냉동 장치에 설치했을 때의 그 주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동 장치에 설치하는 주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개요입니다. 1. 사이트 글라스, 다른 말로는 투시경이라고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면 냉매액이 관 내를 흐르는 상태를 알 수 있도록 액관 중 응축기, 수액기 쪽에 설치하여 적정 냉매량의 충전 확인 및 액 중의 거품 발생의 유무를 점검하여 플래시가스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일 분리기에서 압축기까지 오일의 회수되는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일관에 투시경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 사이트 글라스라는 녀석은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드라이어 할 때 요 그림 한번 보셨죠? 이거 뭡니까? 응축기, 수액기, 드라이어, 사이트 글라스, 팽창 밸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글라스라는 거는 보통 보면은 그 응축기 다음 고온고압의 액관이죠. 그래서 수액기와 팽창 밸브 사이 혹은 우리 4대 구성 요소를 기본적인 위치라고 잡았을 때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요 사이트 글라스가 설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어와는 서로 위치가 설치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액관 도중에 지나가는 냉매의 양을 확인할 수 있고 냉매의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왜 확인합니까? 냉매의 흐름 방향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이쪽 팽창 밸브 쪽으로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 흐름 방향 중요합니다. 요거 확인해줘야 되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읽어봤던 내용 중에 플래시가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플래시가스는 뒤쪽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팽창 밸브 전단에서 미리 증발해버린 냉매 가스예요. 이 팽창 밸브 쪽으로 가는 냉매 같은 경우는 100% 액체 상태로 가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증발기 안에 들어갔을 때 증발기 내부에서 증발함으로써 증발 잡열에 의해 주변의 열을 훔쳐야 되는데 팽창 밸브 전단에서 미리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용할 수 없는 냉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플래시가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플래시가스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사이트 글라스 내부의 냉매는 액 상태로 지나가줘야 되는데 거품이 보글보글 끼어가지고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래시가스가 많아지면 냉동장치에는 안 좋은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시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어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니까 막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평상시에 지나가던 냉매 유량보다 유량이 확 줄어버리겠죠. 그런 걸 확인해서 아, 드라이어가 고장났다, 혹은 뭐 수액기 쪽에 어딘가 막혔다, 뭐 이물질이 꼈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물질이 지나가도 눈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고온고압의 액관을 설치해서 배관 내부에 지나가는 냉매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이 있어요. 뭡니까? 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 어디? 유분리기와 압축기 유회수 배관에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분리기와 압축기 사이 유회수관에 설치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유분리기에서 회수되는 냉동장치 내부의 윤활유가 제대로 지금 압축기 쪽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지, 혹은 뭐 이물질이 끼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냉동장치에서 사이트 글라스의 주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액관에 설치해서 냉매 액의 상태와 플래시가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분리기와 압축기 사이 유회수관에 설치해서 윤활유가 제대로 회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된 설치 위치는 이라고 물어본다면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보조적으로는 유분리기와 압축기, 유회수관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이트 글라스의 위치를 정리하자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어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의 고온고압 액관, 여기 설치해서 냉매 액의 상태라든가 플래시가스의 양, 그리고 냉매 흐름 방향 등을 체크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압축기와 유분리기 사이의 유회수관에 설치해서 윤활유가 제대로 회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봅시다. 적정 냉매량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갈로 1. 사이트 글라스 내에 기포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갈로 2. 사이트 글라스 입구 측에만 기포가 있고 출구에는 안 보일 때, 그 다음 갈로 3. 기포가 연속적이 아니고 가끔 보일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 글라스를 볼 때는
현재 냉매가 적정 냉매량이 충전되었는지 그리고 적정 냉매량으로 제대로 운전이 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이트 글라스 내에 기포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자 그래서 이 사이트 글라스 내부에 냉매액만 가득 차서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투명해요. 기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냉매액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그냥 꽉 차 있어.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흐름만 조금 잔물결만 보이려나?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냉매액이 좀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냉매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기포가 하나도 없고 그냥 액만 그냥 가득 찬 상태로 흘러가고요. 냉매액이 너무 많아버리면은 그 증발기 내부에서 냉매액이 다 증발하지 못하고 액 상태로 냉매가 일부 넘어가 버립니다. 어디로 넘어가겠어요? 압축기 쪽으로 넘어가니까 잘못하면 액압축, 리퀴드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 글라스를 봤을 때 적정 냉매량은 뭐냐면은 기포가 조금만 이렇게 입구 측에 고여 있을 때 한 개가 듬성듬성 맺혔다가 톡톡 지나가면은 요때 아 냉매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사이트 글라스 입구 측에만 기포가 있고 출구에는 안 보일 때,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기포가 연속적이 아니고 가끔 보일 때 맨 같은 말이에요. 한 방울 맺혀서 한 번씩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한 번은 가득 찼다가 한 번은 기포가 생겼다가 요럴 때를 이제 어느 정도 냉매가 적정량이다 요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맞지는 않겠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눈으로 확인하는 상태는 어디까지나 임시 점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고 기포가 하나도 안 생겼네? 혹은 기포가 너무 많아. 그럼 기포가 너무 많은 반대로 뭡니까? 그 냉매양이 조금 부족하다거나 플래시 가스가 너무 많이 찼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런 이제 육안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타 정밀 기계로 측정을 한다거나 냉매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냉매를 충전할 때는 보통 보면 요즘에 저울을 사용하죠. 그래서 저울을 사용해서 정확한 냉매량을 충전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해서 냉매 유량까지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순간순간 냉매량을 확인해서 우리가 그 뭔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이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는 목적이자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플래시가스 해서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증발기 이전에 관마찰 저항 및 복사열 등에 의해 냉매가 미리 증발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냉동기 효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냉동기는 액을 증발기로 상변화, 증발 잠열이라고 하죠. 상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한다. 그런데 플래시가스는 이미 증발해버린 가스이므로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 냉동기의 효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러한 플래시가스의 효율 저하를 막기 위해 팽창 밸브 직전의 냉매를 5도씨가량 관행각시켜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부터 플래시가스가 언급되어 왔는데 제가 앞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을 잡아보자면 이 플래시가스라는 건 뭐냐면은, 자, 압축, 응축, 팽창, 증발기가 있어요. 이때 순환 사이클은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되겠죠. 그리고 증발기 쪽으로 들어가는 냉매의 상태는 100% 액체인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증발기 내부로 들어가는 냉매 액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훔치면서 증발 효과를 달성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냉매액이 어떤 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직사광선을 받은 거야, 열을 받은 거야, 배관 내부에서. 그래서 지가 먼저 증발해버리면은 그 증발한 기체 냉매는 증발기에 들어가 본들 증발을 할 수 없으니 얘는 손실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기체를, 미리 증발해버린 기체를 뭐라고 한다? 플래시가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몰리에르 선도의 개념이 나와요. 요거를 pH 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몰리에르 선도도 제가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서 조금 디테일을 잡아 드릴 테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필요한 내용만 담자고요. 그래서 이 몰리에르 선도 상에서 작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디테일을 살리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니의 점을 인계점, 그리고 인계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떨어지는 선을 우리가 요 선을 포화 X선, 그리고 인계점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떨어지는 선을
건포화 증기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인계점 아래쪽에 요 동그란 부분 있죠. 제가 색칠은 하지 않겠습니다. 몰레르 선도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 가운데 구역을 우리가 습증기 구역, 그리고 습증기 구역 요 선을 벗어난 거, 건포화 증기선을 벗어난 구역을 과열 증기 구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화 액선을 왼쪽으로 벗어난 이 바깥에 있는 구역을 관행각 액구역 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탁 찍었어요. 자, 요 점의 상태는 뭡니까? 건포화 증기선에 물렸으니까 건포화 증기 상태예요. 건조한 증기야. 그리고 요 점이 이쪽으로 예를 들어 이동을 했어. 그러면 이 점의 상태는 뭔데? 습증기야, 습증기. 그래서 증기라는 건 뭐야? 일부 수분과 건증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습증기 뭐예요? 이 액과 건증기가 같이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 수분과 증기가 같이 존재할 때 습증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증기 상태는 습증기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쭉 떨어진 거야. 열량이 쭉 떨어져서 포화 액선에 걸렸어. 그럼 얘는 뭐야? 포화 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액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요게 조금 더 열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과냉각 되는 거야. 그래서 과냉각 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포화 증기에서 열량을 좀 더 줘서 과열시키면 어떻게 돼? 요 증기의 상태는 과열 증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지금 몰레르 선도를 그렸죠. 요 점은 이제 무시하세요. 요거는 임의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점은 무시하고, 요렇게 몰레르 선도를 작도했을 때 얘가 압축기, 그 다음 요 위에 구간이 응축기, 그 다음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팽창 밸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구역이 증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pH 선도예요. pH 선도. 그리고 다른 말로는 몰레르 선도라고 하는 이유가 몰레르라는 분이 만드셨어. 자, 어쨌든 간에 pH 선도인데 여기서 P라는 게 압력이고요. H라는 게 엔탈피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엔탈피 값만 가지고 열량을 구해보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죠. 요 점에서 이렇게 끊고 요 점에서 이렇게 끄면 여기 H 뭐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한다면 H1, H2 요 구역이 뭡니까? 요 구역이 결과적으로 압축기의 열량이 되는 거야. 엔탈피가 뭔데? 열량, 에너지란 말이에요. 어떤 물질 1kg이 보유하고 있는 열량을 엔탈피라고 해. 그래서 요렇게 작도해서 엔탈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 냉동장치의 용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에서 요 점, 요게 H4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뭐예요? 증발기라며. 그래서 H1 H4 하면은 증발기의 열량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응축기는 뭐야? 응축기는 여기 2번에서 3번까지의 구역이야. 그래서 H2 H4 하면은 응축기의 그 열량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열량을 산정하고 효율을 뽑아내는 게 이 몰레르 선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요. 이 구역 중에 여기가 압축기, 여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 몰레르 선도로 작동하면은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제가 이거를 왜 그려서 이렇게 힘들게 설명을 했느냐? 방금 뭐 읽었어? 플래시가스에 대해서 읽었단 말이야. 그럼 이 플래시가스의 그 영향이 뭐냐? 자, 냉동장치에서 주된 냉동 효과를 보는 것이 어디예요? 증발기란 말이야. 즉, 이 증발기의 효율, 이 열량이 크면 클수록 어때? 흡수할 수 있는 열량이 많고 그만큼 그 냉동장치의 효과가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점에서 우리가 정압선을 그어볼게요. 압력이 일정한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그 정압선, 다른 말로 등압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등압선을 그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증기 구역 있죠? 습증기 구역 내부에서 우리가 그 냉매가 상태 변화하면서 열량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화 액이었는데 열량을 가하면 이렇게 쭉 증가하면서 증발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건증기가 되는 거야. 이 과정에서 증발 잡열에 의해 주변의 열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냉매 1kg의 증발 잡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5번 점이라고 한다면 이 냉동장치의 냉동 효과는 실제 증발기에서 할 수 있는 냉동 효과는 H1에서 H5까지예요. 이만큼이야. 근데 왜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일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부분이 플래시가스입니다. 즉
즉 여기가 팽창 밸브 입구예요. 팽창 밸브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증발해서 가스로 바뀐 거지. 그래서 이만큼이 뭐예요? 손실로 다가가는 거야. 냉동장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시 가스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얘가 열량이 수수수수 이렇게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발기의 효율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가스는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해가지고 플래시 가스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고 플래시 가스가 존재한다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읽은 내용 중에 마지막 내용이 있어요. 팽창 밸브 직전에 냉매를 5도씨가량 과냉각시켜서 플래시가스량을 줄인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응축기에서 팽창 밸브 사이를 우리가 고온과압 액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발기에서 압축기 사이를 우리가 저온저압의 기체 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저온이고요. 얘는 위에 거는 고온이잖아. 이 두 배관을 관대관 열교환 하는 겁니다. 관대관 열교환은 뭐냐면은 보온을 할 때 두 관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같이 보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온 배관은 온도가 떨어질 거고요. 저온 배관은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를 몰레르 선도상의 작도를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응축기를 통과한 그 배관 상태예요. 그래서 응축기를 통과한 냉매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응축기 통과한 건 뭐야? 응축기 입구가 여기고 응축기 출구 여기란 말이야. 즉 여기서 저온 배관과 열교환 시켰으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살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짝 온도가 떨어지니까 과냉각액이 되는 거야. 요게 어느 정도 한 5도씨 정도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팽창이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팽창이 딱 시작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만큼 어떻게 된 거야? 기존에 요만큼 증발 효과를 봤는데 요거를 과냉각 시키니까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냉동 효과가 증발해버린 거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플래시 가스는 요만큼으로 감소해버리는 겁니다. 요게 과냉각이에요. 그리고 이 저온 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어디에요? 요 압축기 입구잖아. 압축기 입구가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야. 그래서 압축기 입구에서는 살짝의 과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이렇게 과열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압축이 딱 시작돼요. 그래서 약간의 과열 압축이 되는 건데 약간의 과열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냉매액이 그 습증기 상태로 넘어가 버리면 액압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증기 상태에서 이렇게 압축되는 것보다는 액압축이 되니까 살짝 과열해가지고 압축을 하는 게 안전상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건포 압축이 효율이 가장 좋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압축하면 가장 좋은데 이거는 이상적인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살짝의 과열을 줘서 약간의 과열 압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러 습압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압축기의 그 토출가스 온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일부러 약간의 습압축을 하는 장치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배제를 시키자고요. 너무 실무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이론상 약간의 과열을 줘서 액압축을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뭐 좀 깊이 들어간 내용이 있긴 한데 뭐 요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 플래시 가스를 최대한 줄여주게 되는 거고 플래시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기 위해서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내용 보면은 갈로 1에 플래시가스 발생 원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면 액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 냉동장치의 액관이 직사광선에 노출됐다. 햇빛이죠. 햇빛에 노출되면은 배관이 과열되고 내부에 있는 냉매가 어떻게 돼? 미리 증발해서 팽창 밸브 전에 기체로 바뀔 수 있잖아. 이게 플래시가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액관이 단열되지 않고 따뜻한 곳을 통과할 때 같은 말이죠. 열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액관이 현저히 입상하거나 지나치게 길 때 쉽게 말해서 입상관이라는 거는 그 고층으로 올리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들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진 만큼 마찰 저항이 심해집니다. 마찰 저항이 심해지면 유체가 이동하다가 미리 증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라는 거는 최대한 짧은 단거리로 연결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굴곡부 역시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액관 지지밸브, 전자밸브, 드라이어, 스트레이너의 구경이 적은 경우라고 돼 있죠. 그리고 뭐 갈로에 보시면 교축 현상이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드라이어를 설치했는데 드라이어의 직경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배관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직경이 확 줄어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팽창 밸브에서 일어나는 교축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그럼 교축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무화되면서 일부는 기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기체로 바뀌어버린 냉매 가스가 결국은 플래시 가스로 변해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과기, 드라이어 등의 막힘 같은 말입니다. 장치가 막혀서 틈이 좁아져 버리면 마찬가지로 교축 현상, 마찰 저항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일부는 플래시 가스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로 2번에 플래시가스가 장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가스가 장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전부 안 좋은 거, 그냥 무조건 악영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면요, 팽창 밸브의 능력 감소로 냉동 능력이 감소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팽창 밸브 뿐만 아니고요, 팽창 밸브에도 마찬가지 액으로 들어와줘야 무화시킬 수 있는 냉매 양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미리 증발한 가스가 많다, 냉매 가스가 많다 그러면은 무화시킬 수 있는 양도 줄어드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플래시가스는 증가하고 그만큼 냉동 효과는 감소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증발 압력이 낮아져 압축비가 상승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서도 간단하게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증발기 쪽으로 들어간 냉매가 증발하면서 기체로 변하고요, 기체는 액체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증발 압력은 일정 압력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정 압력 이상으로 유지가 돼줘야지만 그 냉동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리 증발한 기체가 많아버리면 그만큼 증발할 수 있는 냉매액의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증발할 수 있는 기체의 부피도 작아지는 것이고요. 물론 플래시가스가 그 최적을 차지하진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 플래시가스 별도고요. 증발 압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액이 증발하는 그 상태의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냉매의 양은 일정하잖아요. 그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지 플래시가스가 들어와서 증가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정 압력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증발 압력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증발 압력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진 만큼 냉동 효과는 감소하는 것이고, 압축기의 일량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압축기의 일량을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동력 소비량은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압축기는 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열을 받고 토출가스 온도는 상승하고 윤활유 열화탄화되고, 그 이후에 이제 냉동장치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증발 압력이 낮아지는 안 좋은 현상과 압축비가 상승되는 악영향이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압축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동력 소비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소요 동력 증대, 전기세 많이 먹는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실린더 가열 윤활유 열화 및 탄화, 그리고 윤활유 불량으로 활동부의 마모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치에 플래시가스가 있는 건 아주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이런 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해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